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 명시 장법으로 이해하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보의 춘망시를 가지고 장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법은 시상을 배치하는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장법을 통해서 한시를 배우는 이유는 장법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장법을 통해서 시인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읽고 해석해도 시인의 마음을 모르지는 않지만 시인이 이 시를 어떻게 장법을 구상하고 시상을 배치했는지를 알면 더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시인의 마음을 터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춘망시를 가지고 시인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춘망시는 시작의 배경을 잘 조사해 보셔야 됩니다. 이 작품은 두보가 757년 3월 두보 나이 46살 때 지은 작품입니다. 756년 6월에 알록산이 반란을 일으켜서 장안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 장안성은 불타고 모든 것이 폐허로 되고 말죠. 자기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기 위해서 부주 강촌이라는 곳으로 가족을 이주시킵니다. 수도 장안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황제가 계신 영무로 가기 위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반란군에 의해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수도 장안에 갇히게 됩니다. 757년 3월 늦봄 어느 날 장안성에 올라서 멀리 있는 가족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바라보는 이유는 가족의 안부와 그리움이 되겠죠. 오늘 공부할 춘망이 바로 시의 제목이 정해진 겁니다. 이러한 시작 배경을 잘 알아야 춘망이라는 시 제목을 왜 정했고 시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 수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먼저 수령부터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구파 산화제하고 성춘 초목심이란. 여러분, 첫째부터 아주 파격적인 시어가 하나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격적이라고 해서 이미 힌트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 파자입니다. 시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시어이기도 하고요. 근체 시 첫 번째 연 두 번째 자에 이 파자를 쓴 것도 파격적입니다. 여기서 파라는 것은 장안성이 무너진다는 뜻이죠. 이 북은 장안성입니다. 바로 알록산의 난을 얘기하죠. 장안성은 무너졌고 산과 강은 그대로 있는데 이 파자가 있고 제자를 썼습니다. 같은 구 안에 서로 반대되는 한자어를 썼습니다. 그만큼 두보의 마음이 지금 불안정하고 괴롭다는 뜻이에요. 그다음 아랫글을 보시면 성춘 초목심, 이 성춘에 한번 주목해 보실래요? 제목이 춘망인데요. 이 춘자의 뜻을 성춘으로 풀어낸 겁니다. 되게 시의 제목은 첫 번째 안에서 시의 뜻을 나타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장안성의 봄이 오니 풀과 나무는 녹음이 짙게 우거졌다. 여기서 성 작자가 장안성에 올라서 바라본 봄이라는 뜻입니다. 일단 두 번째 안으로 한번 가보시죠. 감시 화천루하고 한별 조경심이다. 두 번째 연은 첫 번째 연의 시상을 이어받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첫 번째 연에서는 전체 시상을 이끄는 시어를 작자가 박아놨습니다. 바로 파자입니다. 이 파자는 장안성이 무너지고 깨진 것뿐만 아니라 두보의 마음이 깨진 겁니다. 그래서 이 파자는 이 두 번째 연에 그대로 시상을 이어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해석을 해보면 시절에 느끼는 바 있어. 여기서 시절은 지금 장안성이 불타고 역도들이 반란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시절이 느끼는 바 있어 꽃을 보아도 눈물을 뿌리게 된다. 이 천은 뿌릴 천자예요. 꽃을 보아도 눈물을 뿌리게 되고 이별이 한스러워. 새를 보아도 마음이 놀라게 된다. 이 두 번째에 보면 망의 어떤 시의 제목의 뜻을 풀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망입니까? 꽃과 새소리를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꽃을 봤지만 꽃에는 눈물이 뿌려지고요. 새소리에도 마음이 놀란다고 합니다. 작자는 꽃과 새소리 들으려고 이 장안성에 오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물이 뿌려지고 마음이 놀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장안성에 올라온 이유는 바로 멀리 있는 가족을 바라보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놀라고 눈물을 뿌리는 것은 바로 파의 시상의 이미지가 그대로 계승된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가보시기 바랍니다. 봉화 연삼월하고 가서 저만금이란 세 번째는 하게 되면 시상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좋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시가 밋밋하게 가지 않고 극적인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일단 해석을 해보면 전쟁이 3개월 동안 이어지고 여기서 봉화는 전쟁을 얘기합니다. 가서 저만금이라 집에서 보내온 편지는 만금의 가치가 있다. 저는 가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즉, 세 번째 연에게 되면 전쟁이 3개월 이어지고 있고 집안 소식은 만금의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연과 시상 전환이 빨리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되면 두 번째 연과 세 번째 연 전체 시가 단절되기 쉽습니다. 시상이 변화가 이루어지면 그 시상이 잘 연결되도록 연결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좋은데 두 번은 굉장히 뛰어난 재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이 3개월 동안 이어진다는 것은 둘째 연의 감시하고 의미가 서로 연결된 겁니다. 시절에 느끼는 것은 바로 전쟁이 3개월 동안 이어지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별이 한스럽다는 것은 바로 셋째 연에 가서 저만금하고 이어지도록 연결한 장치입니다. 이별이 한스러우니까 아내가 보내오는 소식이 만금의 가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연과 세 번째 연이 서로 시상이 단절이 되지 않고 순통하게 이어지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마지막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백두 소갱단하니 혼력 불승잠이라. 백두는 바로 두보 자신의 흰머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흰머리는 긁어서 더 짧아지고 말았다. 그러니 혼입니다. 혼은 거의 부사입니다. 거의 비녀를 이길 수 없게 될 것 같다. 여기서 제가 마지막에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를. 마지막 연에 오면 시상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보가 마지막에 시상을 잘 마무리하는 시어를 사용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머리를 긁고 있습니다. 네. 소갱단입니다. 흰머리는 긁어서 더욱 짧아졌다는 또 어떤 의미일까요? 네. 괴로울 때 머리 긁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머리 긁었는데 머리 긁는다는 건 괴롭다는 뜻이죠. 또 그만큼 가족에 대한 안부와 그리움이 사무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나 저 같으면 이 시를 마무리할 때 전쟁통이고 가족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잘 있었으면 좋겠다. 가족이 평안히 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시상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주 일반적입니다. 시어 하나도 그냥 배치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소갱단은 첫 번째 연에 이 파자하고 끝까지 시상을 이어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파에서 시작한 그 자한성이 무너지고 자기 마음이 무너진 것이 마지막 소갱단에까지 시상이 이어져서 두보의 괴로운 심사가 잘 이어지도록 만든 뛰어난 작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배운 시 강법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의 배경은 전란으로 인해서 가족과 이별한 것이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시의 제목 춘망은 장안성에 올라서 가족을 바라본다는 망입니다. 이 시를 춘망을 봄을 기다리며 뭐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옳은 해석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장안성의 봄을 통해서 시상을 제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 장안성의 봄과 장안성이 무너져 있는 것이 시상을 제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에 오게 되면 경무를 통해서 꽃과 새소리를 통해서 가족을 좀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세 번째에 오게 되면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졌는데 시상이 단절되지 않도록 두 번째 연과 서로 시상이 잘 이어지도록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마지막 미련에서 가장 뛰어난 효과적인 표현이 등장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괴로울 때 우리가 머리를 긁게 되듯이 소갱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시상의 전체 마무리를 아주 효과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뛰어난 재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보의 마음을 읽고 강촌 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자는 어느 봄날 장안성에 올랐습니다. 오른 이유는 저 멀리 있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가족을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그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장안성은 이미 전란으로 불타있고
자신도 지금 갇혀있는 몸입니다. 그런데 무심하게도 봄은 어김없이 다시 찾아와서 녹음이 우거져 있습니다. 시절을 생각하니 꽃이 아름다워야 되지만 꽃을 보아도 눈물이 떨어집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또 이별이 아쉽고 멀리 있는 처자 자녀들 생각에 새소리를 들어도 마음이 기쁘기는커녕 놀라는 마음뿐입니다. 전쟁은 계속 이어지고 끝날 생각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족의 소식이 끊겨 있어 만금의 가치가 있습니다. 걱정과 그리움 속에서 흰머리를 긁다 보니 비녀를 이기지 못하게 될 것 같다. 두 번은 이러한 절절한 그리움과 아픔을 통해서 가족에 대한 그림을 표현했습니다. 전쟁은 끝났고 두 번은 처자식이 있는 강촌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곳에 있는 자녀들은 이미 굶어 죽고 마을은 폐허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두부의 그런 아픔과 시련,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두부를 위대한 시인으로 재탄생시키자 생각이 듭니다. 개인은 불행했지만 그가 남긴 이 작품은 우리에게도 공감하는 마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